반갑습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오영수 배우는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다. 1등만이 출세하고 2등은 필요 없다. 근데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긴 거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성자다. 진정한 성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며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며 10월 마지막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거 혜정 씨의 말씀 들어보면 얼마 전이었습니까? 우리 이하공원 묘지에 김영식 신부님 이주기 선종식이 있었었는데 김영식 신부님은 부마항쟁, 60항쟁을 이끌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란장을 이렇게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너무 똑똑해지려고 한다. 나는 스스로 바보가 되겠다. 막 이런 말씀하셨던 1등, 2등 똑같은 건지 몰라도 혜정 씨. 오늘이 10월 25일인 거죠. 아마 다음 주 간부 회의는 11월 달에 하는 것 같아서 아마 10월 마지막 제 간부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고등학교 때 아마 1982년도에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아마 그때 놓은 것 같습니다. 노래는 잘 못 불렀지만은 즐겨 좀 들었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우우우 처음 시작하는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마누라 절대 부르지 말아 했어.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가서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를 그날을 고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도 엑스포 행사장 다녀왔습니다. 도로마다 교통경찰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차장마다 자율방범대 회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행사장 입구에는 해병 전우회가 관람객들과의 주차 문제로 많이 이렇게 힘드셨을 건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스마다 전체 단체를 호명하기는 어렵지만 각 단체에서 나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의 환한 미소와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공무직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상이나 음향이나 진행이나 전시나 기획 등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엑스포 행사는 한결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했고 이분들이 축제를 주관하고 당황포를 관리한다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와 유지비를 만회할 수 있고 고성의 축제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당포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본청이나 읍면으로 배치되어 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데 행정이 만들자고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그런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춘천시장, 하성시장, 용인시장, 강주 남구청장님과 직원들이 엑스포 행사장에 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어전은 신경 쓰지 마시길. 고성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라 식사 대접과 어전은 제 몫입니다. 향후 분들도 단체로 오시는데 이분들은 좀 잘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고향에 오시는 분들인데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도 엑스포 항종우 사무장이 저에게 좀 전화가 왔던데 꼭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달랍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날은 6만 5천 명, 어저께까지 10만 명 이상 이렇게 관람객이 와서 4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꼭 국장님이 꼭 좀 이렇게 간부회 때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 주처럼 혹시 먼저 보고하고 또 회의 가실 분들이 없으시면 군정혁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정혁신 담당관 주요 업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핵심 및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사례 공유와 함께
핵심이 적극 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사례 한 건씩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주민자치위원 모집 관련입니다. 고성을 비롯해서 4개 읍면에서 10월 28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11월 위원 공개 추첨 후 12월에 위촉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회면과 동해면에서도 주민자치의 전환 신청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한 7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2023년까지 전 읍면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총 7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위동해가 추가로 내년도에 이제 알겠습니다. 추진됩니다. 예.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실적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2차 보고회를 부진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진 지표는 끝까지 노력하여 목표 달성하고 직원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임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서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서부경남발전협의회를 10월 29일 공룡 엑스포 주재관에서 서부지역본부장 외에 서부경남 10개 시군 부단체장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회의장 준비와 공룡 엑스포 행사장 관람에 업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예. 제가 이제 군수 취임했을 때부터 항상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었었는데 그 이제 의원님들의 입장도 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이 하는 일이 의회와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서 좀 제동이 걸리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예산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행정과 의회가 다소 불협화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체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 이는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원님들 또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답해 주는 것도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원칙을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2021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받아 배려하고 차별 없는 국민 모두가 평생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경남 고성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정진,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 정책 과제를 지속 가능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 업무 보고 첫 번째 여성 친화 도시 홍보부서 운영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엑스포 행사장에서 군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도시 홍보와 미아 방지 고리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여성 친화 도시 경남 고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고성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민간경 합동 폭력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여성 친화 도시 거버넌스 단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전부서, 국민참여단, 청소년 성별 역량평가단, 여성 안전지킴이단, 여성 친화 조성 협의회 등 거버넌스 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4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리더십 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여성 리더 키움 사업 우리 동네 시어로즈 행사 운영입니다. 여성 시어로즈 대상자들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여성 시어로즈 아카데미를 통해 그동안 배운 재능을 10월 30일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장 내에 안전부스를 운영하여 다시 여성 리더로서 활동하는 성장과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5번째 실버놀이 지도사 역량 교육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고성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실버놀이 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한 주 만에 다 할 수 있는 행사들입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어이구야, 이참그 이제 여성 친화도시와 고령 친화도시가 이제 복지정가 담당인 거죠. 네. 아동 친화도시는 교육청소년과인 거죠. 그 이제 그냥 참고 삼아 여성 친화도시가 경남에서는 5군데입니다. 진주, 창원, 김해, 양산 4개의 도시와 하나 유일한 군이 고성군입니다. 그거는 참고 삼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 친화도시가 뭔가 한번 물어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 역량 강화를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돌봄이나 안전 문제도 행정이 책임져 주는 것, 의논하는 것. 막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 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논하는 것.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리가 6번째 강의 중에 엊그제가 2번째 강의였습니까? 클래식으로 듣는 성인지. 예. 그 공무원들도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던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 과장님 하시기 전에 행정과에서 보니까 악성 돌발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매뉴얼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절차와 과정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피한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도 없애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서장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서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괜히 이제 국민들이 좀 어떤 민원성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이제 돌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 전체의 민원과 애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안하면 제대로 된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간 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조금 전에 행정계장님이 세상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조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영혼을 보내고 저희가 뭐 1등을 2개를 해서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우리 군에 기쁜 소식 2개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1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정보포상 확정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청소년 꿈키운 바우처로 지방자치 경영대전 복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청소년 정책평가 전국 1등을 하게 되어서 대통령 포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청소년 우수 지자체 평가는 당초 그 22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갱년제로 114개씩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우수 지자체 정책 발굴을 확산하고 지역 간 청소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올해부터 갱년제 평가를 없애고 2022년 기존의 영역별이 아닌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첫 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평가 첫 해에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정책 평가 최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1차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차 평가를 실시했고 여성가족부 2차 평가 모두 일치를 차지하여 최종 확정은 11월경 대통령 포상이 통보 예정이지만 현재 대통령 훈격으로 공적 조서를 제출하였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1월 최종 심의에서 대통령 포상이 결정되어 12월에
상을 수여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 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과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군수님의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 알리기 등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에 진심으로 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으로 이 또한 전국에서 1등입니다. 고성교육이라는 나무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밑거름을 주며 개개인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고성교육재단 설립과 지속 가능한 행복교육 운영 고성교육지원청,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학교장님 개개인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사업 연계개발 지원, 읍면 공동체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교육 회복 활동 등 민관학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정신의 성과물로 선진교육도시 벤치마킹 1년여 만에 선진도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되어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혹시 저희과 직원들 보시면 격려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만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하 업무는 보고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보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니 우리 유정옥 과장님 그리고 이제 교육청소년과 계장님과 그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이야기 다시 하죠. 이야, 이게 국가운영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던 것은 대전에 제가 직접 갔던 거고 얼마 전에 10월 15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행정이 서로 협치 협업을 잘했던 결과로 대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과별로 개별로 협업이 참 안 되는 행정 조직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참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기관별로 협업이 잘 돼 가지고 이제 교육장님과 저희들이 같이 가서 상을 받는 그 대상을 받는 겁니다. 아마 이 대상은 교육부총리 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12월 달에 또 대통령상도 이것까지는 제가 올라가 있는 것까지만 보고받았는데 거의 이제 확정이 됐다 보면 맞는 네, 겁니까? 네, 대통령 본격으로 공적 조서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그 보고를 듣고 제가 드는 생각,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이제 오늘 이제 자기 부서의 일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그 사업이 됨으로써 이렇게 많은 국가적인 모범적인 일들이 되고, 그죠? 고성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보는 이 정책과 사업이 과연 행정과 의회의 노력만으로 된 것일까?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이건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성군의 중심은 행정과 의회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 조례 통과되는 과정들, 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과연 그 추진위원회나 이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없었으면 과연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죠? 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축사 우리 서정립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폐업을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죠? 정말로 AI를 막기 위한 전 국민들, 축산하시는 분들의 협조 노력, 그리고 행정의 노력, 그리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고성군민 전체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죠? 그 과정에 의회는 뭐 했습니까? 그때 그 철거비 비용을 그것도 절반으로 예, 깎아버리면서 제때 안 줘서 예, 지금 자기들 존재감 없어진다고 폐업이 그때 늦어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은 행정과 의회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고 나아갈 때 행정과 의회는 그분들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 겁니다. 결론은 뭐냐? 행정과 의회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유정 과장님. 그때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셨던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 한번 저는 제 생각에
뭐 교육부총리 상 무슨 상 이래 다 중요하지만은 교육장님 상, 군수상 뭐 이런 것도 좀 그분들에게 일일이 이는 한두 사람에 드릴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고성이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군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다 모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접도 하고 고마움에 대한 표시도 하고 이 좀 준비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범적인 사례인 거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추진을 구성해서 요구했고 관철됐고 그 혜택이 오롯이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모범적인 사례. 이 저는 중요하다 보고 여기 그럼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 0세부터 12세까지 고성군이 책임지는 함께 키움 사업. 네네.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속도를 좀 내어주시고, 그래서 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 실제로 여기에 수혜를 입는 그분들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 보면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과장님. 예,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 뒤에 하는 바람에 보고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실적을 많이 올려 부럽기도 하면서 또 우리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예. 다시 마음을 다져봅니다. 그 구성이면 저도 그 공룡예술 행사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그 예. 입구에서 와 공룡이다 하면서 놀라면서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 또 그걸 바라보는 그 아이 부모와 조모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 코로나19의 위험이 있고 뭐 관람객 숫자, 행사 수입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 여부에 신경이 쓰이지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방문객에게 엑스포 행사장에서 잠시나마 쉬면서 예전의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2021 공룡 엑스포를 하게 된 것은 고성군에 참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이것이 문화와 건강한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가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 마사지 3탄, 오늘은 우리 동네 영화 보는 날, 영화관 나들이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22 고성 1관에서 하고, 이번에는 그 대거와 상리면이 해당 읍면이고, 또 단체로는 그 환경미화원과 해양환경지킴이 여러분이 단체 관람을 하십니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보고를 딱 받아보면서 이러한 문화 마사지와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CGV 고성여관이 고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표현이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는 것. 10가지 사업이 있으면 뭐 하나하나 해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두 가지를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문화관까지 만든 거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던 존재 이유는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고, 엑스포 행사장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강성환 씨 제로페이 5,000원 상품권 이거 다튼가 이거 던지는 이거 절대 깡이 없는 거 정말로 좋아하던데. 그래서 하여튼 과별로 독특하게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10월 26일 화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온라인 구매는 대행 플랫폼인 11번가와 공룡나라 쇼핑몰에서 3kg 2만 원, 5kg 4만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성 군민을 위한 직거래 장터는 10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주말 3일간 고성 파머스 마켓과 추갭 하나로마트 주차장 두 곳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 온라인 고성 가리비 축제를 통해 고성 명품 가리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도 개인 SNS 등을 통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어촌유들 300 공모사업 현장 평가를 10월 27일 수요일과 28일 목요일 공모사업 신청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현장 평가 대상지는
삼산면 포교항과 용호항, 하일면 인포항, 하이면 덕명항, 동해면 대천항과 내신항 등 6개소로 평가 내용은 사업 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현장 실사가 되겠습니다. 이 안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이들 300 사업의 우리 최종 목표는 2군데 선정인 거죠. 네, 같이 최선을 다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가리비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참고 삼아 하나 정도만 간부 공무원들은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리비가 이제 고성군이 6,600톤, 대한민국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리비가 고성에 잘 생산되는가? 그 이유 하나 정도는 좀 알아줄 필요가 있는데 고성은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지 않습니까? 가리비가 생육하기에 적당한 수온이 항상 유지되는 곳, 그리고 영양소가 많은 것, 그리고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 뭐 이 정도는 한번 그중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가리비의 효능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하나만 좀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가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다이어트 좋습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성장기 아이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철분 성분이 많아서 우리 김경수 국장님이나 최숙 과장님 빈혈이나 꼴다공증 이 예방이 되니까 이 가리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우닌 성분이 많아가지고요, 간 건강이나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어느 분이 술로 잘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예. 뭐 그중에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왜 가리비 효능이 이런가 물어보면 뭐 그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혈이 많으신 분들은 먹어야 됩니다. 예, 다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녹지 공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그르산 등산 축제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와 행정이 함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10월 26일 그름의 섬에서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추진위원회 그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고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차 추가 모집입니다. 접수 기간은 내일인 26일 18시까지이며 녹지공원까지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채용 인원은 9명입니다. 그리고 읍면 산불 감시원 체력 검증 평가는 10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어문교 전시관과 그르산 둘레길에서 실시하니 신청하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평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이렇게 체력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힘드신 거죠, 녹지공과가. 그래서 매년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고생 참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뭐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진화대나 산불 감시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욕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사람 하나 채용 못하냐. 근데 이제 그런 욕은 들어도 되는 게 공정하기 때문에 욕을 듣는 건데, 정말로 참기 어려운 것은 군수는 안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되더라, 이런 이야기는 놓으면 안 됩니다. 군수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 놓으면 이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말은 절대 놓지 않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 과장님. 예. 예,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7일부터 30일까지 창원시 마산 해양 신도시 매립지 일대에서 있습니다. 예, 전국 단위 행사로서 경남도와 올해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스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는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송악고분군지구, 성내지구, 그다음에 배둔지구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견학을 가면은 아마 우리보다 앞서 진행 중인 타 신호나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내의 차선면 횡단보도 제도색 작업을 하겠습니다. 읍 해전 로타리에서 송악 지하차도 예. 북쪽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도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한민국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송악, 성내, 배둔지구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시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은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다녀보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 담당 부서가 도시재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산업건설국장님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진 않고 마찬가지 두 분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건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개인 택시 지부장 선거가 어저께 끝났습니까? 그저께 끝났습니까? 토요일 날 마쳤습니다. 아마 그 지부장님도 마찬가지 그 서너 분 출마하시면 이분들도 내세우는 공약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대부분 행정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 당선되신 지부장님 한번 자리 한번 이렇게 연락 한번 해주시고 그분들이 바쁘시면 제가 그 지부 사무실로 가서 한번 간담회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여중학교 앞에 그 내가 교통 문제 해결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여중 교장선생님이 너무 좀 좋아하시는 거 있던데 뭐 그러다 보면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한번 만나서 의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 파머스 앞에 그 버스 성강릉 간이대합실입니까? 거기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예전부터 계속 그게 좀 민원이 존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학현 계장 우리 최대석 최씨들이 잘하네. 최숙 빼고 그 있던 그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 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최씨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보고서 내용 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기농인 창업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기농한 그 5년차 이내 그 만 52세 이하 전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지원 내용은 그 농산물 그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그다음에 포장재비 지원 내용입니다. 이 시설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보조가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그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농 그 밑에 있는 기농인 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달에 저희들이 6농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창업을 위한 그 소득 작물 발굴과 장단기 성장 전략 등 경영 분석을 통해서 유통 단계별 전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 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1:1 지도를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농인뿐만 아니고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체 확대해가지고 창업을 희망하시고자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확대 운영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그 작년 2020년도 기농한 인구가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50만 명. 예. 그리고 저희 우리 군에도 기농 기촌을 보시게 되면 작년 한 1,300여 명이 기농 기촌을 했고요. 그 중에 한 20% 정도가 기농 인구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고성에서 이렇게 기농 정착을 해가지고 잘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것은 결국 기농기촌을 적극적으로 건장하고 장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예. 고성에 와서 정착하기 편고 창업하기 편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드리고 그죠. 이런 과정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많은 기농기촌인들이 고성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구 소멸을 하나 뭐 대처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축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저희들 구제역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해서 코로나처럼 지금 발생은 되지 않고 있지만은 발생 상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방접종은 예방주사 실시 명령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한우젖소, 돼지, 염소, 즉 우제류라고 합니다. 발굽이 2개 있는 모든 축종에 대해서 1077농가 124,404도에 대해서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 그 축산농가에서는 예방 접종이 누락되는 그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농가는 그때 군수님의 그 타이밍과 예. 그리고 공익적 그 결단에 의해서 저희들 배업을 했지만은 저희들 산란계 농가가 지금 그대로 지금 상존돼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충청도 서해안 벨트를 따라 철새 이동 벨트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지금 계속 철새에서 AI 학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농가들 지금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요즘 그 농가 악취 때문에 농가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저희들 가태료 보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축산농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관심과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AI가 이제 언론에 한 번씩 나오던데 그 여기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육농가 건물 철거나 이런 부분 싹 정리는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 지금 그 철골은 그대로 살려서 농사용이나 이런 게 이용하는 농가는 이용하게 할 거고요. 예. 다음에 본드깨나 이런 게 지질공간 전부 다 철거를 저희들 그 바닥 콘크리트까지 12월 말까지 실비로 추진을 하고 예. 그 정상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마지막 12월 달에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간 안에 고성에서는 더 이상 오리를 입식해서 사육하지 않게끔 하는 것, 이후에 고성에서는 오리 사육이 되지 않게끔 정리하는 것, 이게 올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내부 시설과 그런 예. 것들은 모두 다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지금 오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 그리고 혹시 하나 이제 스마트 축산 ICT 이것도 좀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전에 언뜻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경 문제나 한 번 더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이제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말씀해 주셔서 좀 그걸 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좀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의 역할을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되고 난 상황에서는 이 입장 제 입장들이 있어서 잘 정리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집에 갈 때 안 됐습니까? 좀 이따 가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인구수 대비 접종률입니다. 1차 42,892명에 84.5%고 2차 완전 접종률이 38,072명에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와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은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다른 분들은 보건소장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보는 보건소장님은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사람 좋은 누나 이렇게 저는 보는데 맞지? 아무 대답을 안 하네. 에이. 아니 그리고 장기휴가 이거 쓰셨습니까? 그 좀 이제 편히 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그죠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1이 되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시고 또 이후 제2의 인생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눈물 많고 정 많고 사람 좋은 누님.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 해양수산과장님 그 부장교 관련된 업체들 관련된 자료도 한번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에 한 두 군데가 이래 있습니까? 지역에 이제 광급 자재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두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군데 업체는 제가 직접 사무실하고 공장에 한번 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유는 이제 왜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저는 지역에 있는 업체는 조건만 부합하면 지역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건지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경쟁하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가 의심을 받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타지역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잘 모르겠지만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보완하고 더 많은 업체들이 고성으로 이전에 올 수 있게끔 하고, 그 업체가 지역분들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좀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하시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 제기된 걸 가지고 이 경쟁업체들이 이걸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여기는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계약이 안 되게끔 한다라면 이거는 더 큰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업체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자료를 요구한 건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타 시군에도 우리 정말 괜찮은 업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도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내일 언론사 분들 앞에서 직접 브리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왜 반대하는지, 지금까지 행정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간의 사항을 국민들께 직접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이름과 이런 것도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렇게 좀 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항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 이것은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주에 떠도는 소문, 저한테만 보고 안 하고 공무원들은 다 하는 것 같던데, 앞에 주 떠도는 소문, 군수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특정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루머. 제가 이 진행 과정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분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허위 사실을 진실이냐 알리고, 그럼 그 전화받은 공무원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을 확인을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실이냐 둔갑해 버리는 겁니다. 그 전화받은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한다고 전화한 거, 공무원이 전화를 하니까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공무원은 전화받고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고성에 있다는 사실,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전부 좀 밝혀냅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특정인에게 연락받은 공무원들은 전부 보고하십시오. 특정인에게 연락받은 공무원들은 전부 보고하십시오. 이 보고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특정인과 인간이 따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 공무원이 이 이야기를 진실인 양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지 않으시면 누군지 아니까 보고하십시오. 보고하면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걸 잘 조사해 보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검찰, 경찰을 팔고 다니는지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국민소통 간담회 그리고 각 단체와의 간담회 때 저희 원칙은 제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자. 고민은 저의 몫이지 국민 몫이 아니다. 국민들 고민 잘 해결해 달라고 저를 뽑아줘.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는 편인데, 왜 저를 흔들고 행정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국민 행복, 고성 발전을 위해 전 여러분들만 믿고 이번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